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채권 시부인 잠정적 이의 및 전략적 이의가 있습니다. 잠정적 이의, 채권자가 다수이고 채권인 내용이 복잡한 경우 또는 증거자료가 부족한 경우 파산관제인이 채권조사의 일반기일까지 채권 시부인 여부 검토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의 처리 방법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을 연기하는 등의 방식이 있는데,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을 개최한 후 파산관제인이 일단 검토를 마친 채권에 대하여 다시 시부인하고 검토를 마치지 못한 채 채권에 대한 이의를 진술해두는 방법도 가능하죠. 파산관제인이 채권조사의 일반기일까지 검토를 마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에서 이의를 진술하는 방법은 채권자의 반발이 심하고 파산관제인이 그 업무를 게을리한 결과라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채권조사의 일반기일 종료 후가 아니면 중간 배당을 할 수 없으므로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이 늦어질수록 배당도 늦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충분히 검토를 마치지 않은 채 섣불리 이의를 진술하지 않았다가는 후일 이를 바로잡기 위해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더욱이 신고한 파산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증명할 증거자료의 제출은 채권자의 의무이고, 그러한 증거자료 없이 신고된 파산채권을 시인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파산관제인이 충분한 검토를 마치지 못하였다면 일단 이의를 진술하고 후일이 검토를 거쳐 이의를 철회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이의를 실무에서는 잠정적 이의라고 합니다. 한편 채권 신고 기간 후 채권조사의 일반기일 전에 신고된 파산채권으로 파산관제인이 채권조사의 일반기일까지 검토를 마치지 못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하여 파산관제인이 검토를 마치지 못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에서 조사를 하는 것에는 이의를 하지 않아 일반기일에서 채권조사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잠정적 이의를 진술함으로써 채권조사의 특별기일을 열지 않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잠정적 이의, 저는 잠정적 이의를 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실제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전략적 이의는 뭔가요? 채권조사 당시에는 이의를 진술할 만한 적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파산 절차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파산관제인이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의 이의를 실무에서는 전략적 이의라고 합니다. 실무에서는 채권자 사이 형평과 관제 업무의 적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 전략적 이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략적 이의 이름으로 하는 자의적인 이의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전략적 이의가 어떤 것인가? 첫 번째, 부인할 수 있는 행위와 관련된 채권. 채권이 부인할 수 있는 행위와 관련된 것인 때에는, 채권이 이의 없이 확정된 때에는 파산관제인이 부인권 행사하여 그 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고, 파산관제인이 부인권 행사 결과에 따라 채권의 존부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파산관제인은 원칙적으로 신고된 파산채권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해야 할 것이다. 여럿이 채권을 신고하였는데 그중 일부만이 부인할 수 있는 행위와 관련된 것인 때는 일부의 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해야 합니다. 그 후 파산관제인이 부인권 행사 결과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되고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되므로 파산관계인은 그 시점에서 그리고 그 한도에서 원상으로 회복된 채권 부분에 관한 이의를 철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상계 가능한 채권. 신고한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로서 상계하는 것이 가능한데도 상계를 하지 않고 채권 신고를 한 경우에는 파산관제인은 채권자가 앞으로 상계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상계 가능한 채권액에 대하여는 일단 이의를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신고된 채권 전액을 확정시켜 버리면 그 후의 상계에 의하여 파산 선고 시 현존액이 변동된다고 해도 채권자가 임의로 채권 신고를 취하지 않는 한 파산관제인으로서는 청구 이의소를 통해 상계에 의하여 소급하여 소멸한 파산채권의 액수를 다투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파산채권인 대출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예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 후에 파산 선고 후 상계시까지 지연손해금을 원금 이자 등과 함께 신고하는 경우 시부인도 문제됩니다.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에는 금융기관이 상계하는 경우에는 채권 채무의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은행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까지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취지의 특약이 있다고 해도 상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계 적상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금융기관이 일방적인 계산에 따라 채권액이 결정되면 다른 파산 채권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채무자와 금융기관 사이 이와 같은 특약은 파산관제인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따라서 파산 선고 후 상계시까지 지연손해금 부분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거나 후술인 채권으로 시인하면 됩니다. 또한 파산 선고 후 이자, 지연손해금 채권은 후술인 파산 채권으로서 상계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한 채권을 자동 채권을 하는 상계는 그 한도 내에서 무효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무효인 상계를 전제로 하여 상계된 금액만큼 감액된 채권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파산관제인은 신고한 파산 채권자에게 상계 전의 채권 전액을 신고하도록 보완할 것을 안내하고, 채권자가 응하지 않으면 신고된 파산 채권만을 시부인하면 됩니다. 채권자가 상계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상계 전의 채권 전액을 신고하는 경우 파산관제인이 상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신고된 파산 채권 전액을 시인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상계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최종적으로는 채권 확정 절차에서 구체적인 채권액이 확정될 것이므로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 대표자 등의 채권. 법인이 파산한 경우 채무자의 대표자나 이사, 업무집행 지시자 등이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또는 보증채무의 이행에 따른 구상금 등의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중대한 책임 있는 부실경에 기인하여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우가 있고, 실제로 이들이 상법상 이사 등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의무가 법 352조에 의한 조사확정재판 등에 의해 인정될 수도 있으며, 채무자의 이들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파산관제는 일단 이의를 진술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 이외의 자의 변제 등으로 현존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채권. 파산채권자에 대해 전부 이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대의변제하여 채권액이 감소한다든지, 파산 선고 전에 상계 적성이 있는 경우 보증인 등 전부 이행 의무를 지는 자가 상계하여 파산 선고 시 현존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등 장차 파산 채권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파산관제인은 일단 이의를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권조사 후에 보증인 등으로부터 상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채권이 확정된 이상 채권자가 임의로 채권 신고를 취하지 않는 한 파산관제인으로서는 청구 이의소를 통해 소멸한 파산채권의 액수를 다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채권 양도 양수에 다툼이 있는 채권. 파산 선고를 전후로 파산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양수인이 채권 신고를 하였는데 양도인도 채권 양도 사실을 다투며 채권 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툼이 있는 채권, 파산 채권이 이중 양도되는 등으로 여러 양수인이 채권 신고를 한 경우에 다툼이 있는 채권,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이 적법하게 갖추어져 있는지 다툼이 있거나 불분명한 채권의 경우에도 파산관제인은 일단 다툼이 있는 채권 모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다툼이 있는 채권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신고한 파산채권자를 하여금 같은 채권을 신고한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도 이의를 진술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어느 신고한 파산채권자가 채권자로 확정되더라도 그 후 채권의 귀속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될 수 있고, 채권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더라도 채권의 귀속이 분명치 않다면 다툼이 있는 채권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채권 확정 절차를 통해 채권의 귀속을 확정하는 것이 파산 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별채권자의 채권. 별채권자가 채권 신고를 한 경우 장래 배당에 있어서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이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별채권자는 중간 배당 시에는 예정 부족액의 소명을, 최후 배당 시에는 확정 부족액의 증명을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으므로 별채권자가 별채권의 행사로 만족을 받은 채권액 부분에 관한 채권 신고를 취하지 않더라도 채권자의 소명 또는 증명이 없는 한 당해 채권 자체를 배당에서 제어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재단채권. 재단채권은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고, 채권조사는 배당의 기준이 되는 파산채권액을 확정하는 절차이므로 재단채권은 파산채권과 같이 채권 신고, 조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재단채권자가 파산채권 신고서 양식의 성질상 재단채권인 채권을 기재하여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의 형식을 고려하여 실무에서는 채권조사의 대상에 포함하되, 신고된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재단채권이어서 파산채권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파산관제는 재단채권임을 이유로 이의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파산관제인이 채권조사하기 위해서 신고된 채권이 재단채권이라는 이유로 이의를 진술하였다가 이후 해당 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그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재단채권자는 파산관제인을 상대로 재단채권에 관한 이행의소를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재단채권이 존재에 대한 다툼이 생기면 아래에서 기술한 것 같이 재단채권에 관한 이행의소 또는 재단채권 부존재 확인의소를 제기하여 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파산관제인이 채권조사기일에서 신고된 채권이 재단채권이라는 이유로 이의를 하였다가 이후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 시점이 되어서야 당해 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다툰다면 파산 절차의 진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관제인은 파산 절차 초기에 재단채권으로 추정되는 채권 전체에 대하여 재단채권으로 승인할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재단채권의 승인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파산관제인과 채권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파산관제인을 상대로 재단채권에 관한 이행의소를 제기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파산관제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재단채권 부존재 확인의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상 오늘은 잠정적 이의와 전략적 이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